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널 시즌에 어떻게 제가 공부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이널 시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9월, 10월, 11월 이렇게 세 달을 의미하는데요. 이 마지막 세 달이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공부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으셨던 분들도 또 내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정말 전속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파이널 시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자기 속도에 맞게 전 범위에 걸쳐서 회독을 돌려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3주에 걸쳐서 1회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2주, 1주, 4일, 2일 이렇게 점차 그 회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나갔습니다. 그럼 달력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달력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2020년 9월 달력인데요. 작년 기준 저희 학원은 9월 19일 날 첫 모의고사를 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9월 13일부터 사실상 이 모의고사를 준비했으니까 파이널 진입에 한 거죠. 그래서 9월 13일부터 첫 파이널 진입 공부, 파이널 시즌에 돌입을 해서 이렇게 3주 동안 13일부터 10월 1, 2, 3일까지 이렇게 3주 동안 1회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는 2주에 1회독을 했어요. 그래서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1회독을 하고 그다음에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1회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월에는 일주일에 1회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1회독하고 그럼 시험날이 요 날이었어요. 11월 21일 요 날이 시험날이어가지고 이제 요 15일부터 1월 화수 이렇게 4일 동안 1회독을 하고 또 마지막 19, 20 이렇게 이틀 동안 1회독을 하고 21일 날 시험을 쳤습니다. 이렇게 제가 달력을 보여드리면서 일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거는 철저하게 본인만의 페이스 그리고 내가 듣는 학원의 커리큘럼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조절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의 속도에 맞게 이 회독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주 4일에는 회독을 하면서 제가 자꾸 내가 까먹는다, 안 외워진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싶은 것들을 따로 표시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위에 표시를 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소단원들에 대해서 예전에 표시를 해두었던 거고 이제 요 위에 있는 부분 위에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들이 제가 마지막에 이제 4일 동안 회독을 하면서 표시를 해두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에 표시했던 것들만 마지막 2일에 걸쳐서 이제 빠르게 회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전날에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제 표시한 부분만 본 건데요. 사실 이 마지막에 4일 동안 이거를 표시하는 작업이 조금 시간이 빠듯하기도 했고 또 마지막에 나는 전체 다 회독을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일부만 내가 보고 가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리미리 회독 페이스를 좀 더 빠르게 줄여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의 목표는 마지막 날, 내가 전날 전체 다 볼 것이다 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다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러시면 저처럼 적당히 조절을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공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마지막에 파이널 시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총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6가지는 전공 기본서, 그리고 형성평가, 이거는 학원에 따라서는 뭐 퀴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풀, 모고, 그리고 진단 기준입니다. 이렇게 6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공부 방법을 신뢰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안에서 완벽하게 외우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포인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뭔가 새로운 거를 공부를 하려고 하면 사실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괜히 좌절감이 더 들면서 힘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새로운 거를 보려고 하다가 기존의 것을 또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지금까지 공부한 거 안에서 정말 완벽하게 외우겠다라고 목표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의 일주일 루틴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기본 세팅은 저는 매일매일 오전에는 교육학, 오후에는 전공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이제 전공 공부를 어떻게 시간을 나눠서 했는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저는 먼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평일에는 기본서를 활용해서 전공 공부를 했는데요. 하루에 2과목씩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상담 이론, 특수화, 그리고 화요일에는 성격, 이상, 그리고 수요일에는 가족, 검사, 목요일에는 집단, 실습, 금요일에는 진로, 아동 청소년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적기 때문에 격주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에는 금요일날 진로랑 아동 청소년 심리를 공부했다면 그 다음 주에는 진로랑 개론학습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서를 공부한 다음에는요, 그날 밤에 매일 그 해당 과목의 형성평가, 아까 퀴즈라고도 했죠? 형성평가, 그 다음에 기출문제 틀렸던 거, 그리고 문제풀이 했던 거, 이렇게 3가지를 내가 그날 공부했던 과목에 맞는 해당 파트를 다시 문제를 풀었어요. 이거는 제가 9월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3주, 파이널 시작하고 첫 3주, 4주까지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내가 빨리빨리 회독을 돌려야 돼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또 계속 풀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9월까지는 이렇게 형성평가, 기출, 문제풀이 마지막으로 다시 풀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토요일에는 모의고사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다시 풀고 또 모의고사 오답을 확인했어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도 풀긴 했지만 그건 과목별로 특히 내가 틀렸던 것만 다시 풀었던 거고, 일요일에 했던 거는 이제 연도별로 프린트를 다시 해서 2014년 것부터 매주 2년치씩 다시 풀었습니다. 그렇게 풀다 보면 내가 또 틀리는 게 또 나와요. 그렇게 풀었는데. 그래서 또 틀렸던 거를 다시 외우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의고사 오답을 확인을 또 일요일날 했는데 내가 어떤 걸 틀렸는지 확인을 하고 내가 틀렸던 거를 다시 외우고 또 책에 없던 거, 책에 없고 이번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다 하는 거는 또 책에 표시하고 따로 적어서 붙였습니다. 책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저 보라색 포스트잇을 가지고 붙였는데요.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여기에 추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아예 문제 자체를 책에 붙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모의고사 문제지였는데 이 지문으로 나온 요거를 아예 붙여버렸어요. 왜냐면 이거는 왜 붙였냐면 내가 분명히 이 마르샤의 정체감 상태에 대한 개념인데 이건 정말 연초에 이미 다 외웠던 거고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예시가 심화되어서 나오니까 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이 개념이 이런 식으로 적용되어서 예시가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더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아예 지문을 통째로 잘라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단거나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스터디를 했는데 먼저 하나는 주 1회 진단기준 암기하는 전화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당연히 범위를 정해서 서로 묻고 답하는 그런 스터디를 했고요. 또 따로 추가적으로 주 2회에 전공 인출하는 전화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다가 조금 한 10월쯤 돼서 제가 너무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주 5회로 늘려서 또 전공 인출 문제 내고 서로 맞추는 그런 스터디를 주 5회까지 늘려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스터디는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즉각 새로운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만드셔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일주일 공부 루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 싶어서 제 공부 시간 기록했던 거를 한번 다시 되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열품타로 저는 이제 공부 시간 기록을 했었는데 저는 파이널 시즌에는 평일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토요일에는 7시간에서 9시간 그리고 일요일에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요일과 상관없이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공부를 했어요. 사실 좀 제가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렇게 좀 무리를 했던 것도 있어요. 사실 컨디션 조절을 막판에 하고 싶었는데 그럴 틈도 없이 정말 미친 듯이 달렸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하루에 13시간, 14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절대로 밤 12시를 넘겨서 공부하진 않았어요. 제가 밤 12시를 넘기지 않았던 거는 나름대로 저만의 약간 철칙 같은 거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이 아침 일찍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부터 이제 오후 시간까지 머리를 써야 되는데 자꾸 공부할 때 밤 늦게 자버릇하면 막상 시험 당일날 아침 일찍 제가 머리를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시험 당일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밤 12시 전에 공부를 끝내고 일찍 자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야행성이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생활 습관을 바꿔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는 신체 리듬을 만들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지금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때인 것 같아요. 너무 내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불안이 너무 심할 수도 있고 과연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가장 큰 시기가 이런 파이널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마음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했었나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스스로를 다독이고 다잡는 말들을 일기장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또 힘들 때도 힘든 마음을 또 일기장에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스스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힘들 때 좀 더 스스로를 다잡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기를 조금 짧게나마 적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의 수험생활 조금만 더 버티시고 조금만 더 힘내셔서 모두 합격하시길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